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혐의 6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범위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이 진짜 안 하셨습니까? 법원 출석할 때 대체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도 말씀을 따로 안 하셨고요. 공판에서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직접 반박에 나섰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석방된 이후에 특별히 이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본인의 소셜 미디어로서 내는 것 이외에 법원에 출석하고 네. 그리고 퇴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아무런 말이 없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증언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없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회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말이 직접 나왔다는 거 아니면 화상회의가 했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이 알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은 다른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재판부와 또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에 나섰다는 점에서 어떤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어떤 변호인한테 다 맡기지만 본인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어떤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법조인이었던 윤 전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박이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제 재판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반박도 했거든요. 어제 재판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공판에서도 계속 이 증인이 했던 이야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계속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상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짓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특히 상부가 대통령이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화상회의와 관련해서는요.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화상회의가 열린 거는 국방부의 지휘 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 모두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5차 공판에 이어서요. 어제 공판에서 6번째 공판에서도 이상현 전 여단장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현 여단장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말을 전해 들었다. 한마디로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가 만만치 않은 반면에 이상현 전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가 오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들은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신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반박을 그러니까 반대 신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가 진실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했던 증인이 어떤 재판 절차였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란 말을 직접 들었냐라고 했을 때에 이상현 준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이제 대대장한테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이란 얘기를 하니까 그거 대통령 상부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대통령이란 말을 직접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자기 부하인 대대장들한테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듣지도 않고 아랫사람들한테 그런 지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로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니까 나는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 어떻게 보면 처벌을 된다고 하면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까지라는 얘기하는 것 말까지 해서 본인의 어떤 주장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증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한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경찰 국수본 특수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올 초에 환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혐의, 이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6월 5일까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라고 했지만 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6월 12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지금 통보를 했다라는 사실을 경찰이 밝힌 겁니다. 아무래도 내란 특검이 곧 출범할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막바지 수사를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통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공개해서 압박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걸 교사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가 한 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여인현 전 방청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비화폰에 대한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았고 출석을 실제로 할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에만 응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경찰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강제 조사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통상적으로는 그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 3번 정도까지 이 그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등으로 해서 그 구속영장 내지 체포영장 청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안이 특별한 것이 윤곽근 그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했을 때만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는 것이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7일 현행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취소했을 만큼 구속영장 발부했던 법원의 관할, 그리고 또 공수처에는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기관에서 제시했던 어떤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서면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경찰이 구속영장 내지 체포영장 집행을 청구를 강행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강행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떨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